네, 마지막 배팅이 11년 전 마카오에 있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빚은 어떻게 갚는 게 좋을까요? 당장 납입해야 되는 돈, 연체되기 전 돈, 지인 돈, 투잡으로 애들 재워두고 대리한다 해도 몇만 원이 전부인데 왜 도박을 시작해서는. 후회해도 늦었지만 하루하루 눈뜨기가 무섭네요. 멘탈 잡고 일어서 보자 다짐해도 당장 갚아야 할 게 있으니 몇 번씩 흔들립니다. 제가 이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심지어 저 같은 총각도 아니고 한 가정의 가장이신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댓글을 다신 분의 정확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빚을 갚는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생활비와 상환 금액의 비율을 조정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도박빚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증, 아프고 불편하고 빨리 없애야 하는 것,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통증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불에 가까이 가면 아 뜨거 하는 통증을 느끼면서 다치는 걸 예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암세포가 통증을 통해 발현됨으로써 아 내가 암에 걸렸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통증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아 빨리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치료 동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증은 자신의 병을 예방하고 자각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앓고 있는 도박 중독이라는 이 병에 있어서는 이런 통증의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같은 중독에는 실제로 몸에서 이런 통증을 보냅니다. 선망, 환청, 환시 같은 금단 증상들을 통해 이런 통증이 실제로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의 병을 자각할 수 있고 치료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도박 중독의 경우는 이렇게 몸이 보내는 통증이라는 신호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 도박 중독을 자각하기도 받아들이기도 더욱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도박 중독을 자각하고 조심하고 치료하려는 동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통증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도박빚입니다. 추심, 채권자의 독촉, 금전적 압박감, 경제적인 곤란함, 이 도박빚이 도박 중독자들에게는 통증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도박 중독자들이 언제 도움을 청하고 스스로 센터에 찾아올까요? 바로 도박빚이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경제적인 상황에 마지막이 다다랐을 때 찾아오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도박빚이라는 통증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시켜 준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 도박 중독자들이 센터에 나오는 걸 멈추는 줄 아세요? 도박빚이 거의 갚아졌거나 혹은 누군가가 도박빚을 갚아줬거나 이 도박빚이라는 통증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도박자들이 도움을 청하는 것도 그리고 치료를 멈추는 것도 다 이 도박빚이라는 통증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박빚이 도박 중독이 보내는 통증이라는 걸 받아들이셨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당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첫 번째, 빚부터 갚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도박 중독자들이 스스로 도박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2잡, 3잡을 뛰면서 도박빚을 갚겠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병의 치료에는 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그 통증을 없애겠다고요? 정확하게 반대로 행동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통증을 없애는 거여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내가 도박을 왜 했는지도, 내가 도박을 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제거하지도, 아니면 도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내 결핍을 해소하지도 아직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도박 빛이 없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도박을 한 이유들이 하나도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았는데 다시 도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때 도박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순위가 도박 빛을 갚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도박빚부터 갚으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가장 불편한 일이기 때문일 거예요. 추심을 받는 것도, 채권자에게 독촉을 받는 것도, 내가 빚을 못 갚아서 아쉬운 소리, 사과를 해야 하는 것도 불편할 겁니다. 도박을 끊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빚을 갚는 일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도박에 왜 빠졌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도박으로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 돈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박빚을 그러면 갚지 말라고요? 아니요, 빚을 갚아야죠. 하지만 천천히 갚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박빚을 천천히 갚는 건 두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첫째, 서둘러 갚으려면 투잡, 쓰리잡, 포잡, 내 모든 자원과 시간을 빚 갚는 데만 써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스레 상담을 받는 것도, GA에 나가는 것도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빚 갚는 걸 일부러라도 더 천천히 그리고 길게 계획을 가지셔야지, 그래야지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나의 에너지와 자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박 중독자는 사실 도박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도박 중독자인지 자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 통증을 유지시키시라는 겁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내가 경제적으로 긴축 재정을 하고 쪼들리는 생활을 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도박 중독자였지. 아, 맞다. 내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지. 라는 치료의 동기를 꾸준히 가져가려면 빚을 천천히 갚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건 통증을 길게 유지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박빚은 반드시 몸을 쓰는 일을 통해 갚아야 합니다. 도박빚을 갚는 건 대가를 치르는 거기도 하지만 치유와 회복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박을 하게 되면서 한 판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딴 돈을 가지고는 정말 물 쓰듯이 돈을 써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도박은 우리의 경제관념과 돈에 대한 가치를, 돈의 개념을 상실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돈의 가치를 반드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땀의 가치, 돈의 가치를 몸으로 체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걸었던, 내가 펑펑 썼던 그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는지,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더운 데 나가서 뻘뻘 땀을 흘리며 추운 데 나가서 손이 다 터지면서 돈을 벌어보셔야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쓰는 것에 주저주저 하게 됐을 때 그때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현실로 돌아오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자가 도박빚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빚부터 갚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천천히 갚으셔야 한다. 세 번째, 반드시 몸을 써서 갚으셔야 한다. 오늘 제가 들은 이 말씀들이 다 너무 가혹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통증이 지독할수록, 대가가 혹독할수록, 내 처지가 남루할수록 분명 회복에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빠진 도박 중독은 그런 병입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될지 아니면 위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힘들 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쁠 때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힘드시다면 아마 제대로 된 회복의 길에 들어선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힘내시고 버티시고 하루만 사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 하루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진짜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코 녹록지 않을 회복과 성장의 길,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